대표님이 어떻게 교육하시는지 커리큘럼을 명확하게 딱딱 해주세요. 왜? 대한민국의 기준이시잖아요. 그죠? 저희는 이제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공구를 잘 사용을 할 줄 모르세요. 모르기 때문에 첫날 오면 저희가 일단 전동 공구부터 수공구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한 후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그걸 교정을 시켜드리고 빨리 이해한다 그러면 5점만 하고 마칠 경우가 있고요. 안 된다 그러면 하루 종일 공구만 만져요. 첫날은. 그리고 둘째 날에 장비 세팅을 해요. 저희가 장비 세팅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고객님들이 굉장히 똑똑하세요. 갔는데 공구가 다 새 거야. 그럼 바로 아세요. 아, 초보자 왔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객 눈빛이 달라져요. 뒤에서 레이저를 쏘고 있거든요. 소리만 살짝 크면은 불안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좀 에어컨이 이상하다 그러면 계속 클레임을 걸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둘째 날 공구 세팅을 하고 저희 교육장에 있는 공구를 사용하다가 공구가 세팅이 되면 그때 이제 공구를 교체해서 이제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 교육, 에어컨 이론 교육부터 시작을 하고 이론 교육은 중간중간에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분적으로 나는 이유가 제가 아무리 이론 교육적으로 막 떠든다고 해도 한 번에 머릿속에 다 들어올 수도 없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론 교육이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저희가 분해 같은 경우는 스탠드부터 시작해요. 일부러 역순으로 가요. 어려운 순부터 가요. 어려운 것부터 쉬운 쪽으로 가야 그래야 머릿속에 더 잘 이해가 돼요. 힘 백지 상태에서 어려운 걸 갖다 내면 몰라요. 그게 어려운지. 보통 업체들 가면은 공구 세팅부터 시키는데 공구 구매를 후회하신다는 것도 혹시 그 이유가 있으세요? 개인 공구가 있을 거를 생각해가지고 감안해서 구매하는 거를 좀 뒤로 밀어주시는 건가요? 첫날에 이제 공구 숙지 교육하면서 제가 여쭤봐요. 혹시 공구 가지고 있는 거 있냐? 그러면 다 교육장으로 그 다음날 가져오라고 해요. 제가. 그래서 쓸 수 있는 것들 있으면 그걸 빼고 구매하게끔 합니다. 제가.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그냥 이거 사라,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교육비 별도로 공구 비용을 받는 업체들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대표님 얘기 듣고 다시 한번 상기도 되면서 그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척 교육을 또 먼저 진행을 하지 않아요. 세척은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 전에 분해 조립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기본조차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먼저 이걸 다 한 번에 교육해 버리면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보통은 세척 교육 같은 경우는 뭐 빠르면 5일, 늦으면은 한 7, 8일 정도 있다가 해요. 그 정도면 거의 교육생을 받는 게 아니라 부사수 키우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교육 목적이 전국 서비스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인프라가 많이 필요해요. 교육을 할 때 저랑 뜻이 맞은 분들을 제가 같이 파트너십을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게 목적이고 제가 외부 인력을 처음에 썼었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같이 일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신교육을 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갈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진행하죠. 또 마케팅 교육도 하시고 그럼 그 네. 중간에 또 들어간 것들이 또 몇 가지가 더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마케팅 교육도 진행을 하는데 보통은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블로그를 이렇게 써라, 상률줄을 이렇게 해라, 네이버 플렉스를 이렇게 노출해라, 당근이나 미소나 이런 뭐 플랫폼들을 이용해라. 이게 마케팅이 아니에요. 마케팅이라는 거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누리는 게 마케팅인 거예요. 그냥 온라인 상에 뿌려라가 마케팅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기획하는 방법을 처음에 알려드리는데 육하원칙으로 딱 대조해 보면은 되게 쉽게 이거 기획할 수가 있어요. 기준점을 두고 어떻게 기획하는지를 알려드려요. 그러면 오는 교육생들마다 기준점이 다 다르겠죠. 그 전에 했던 일이 다르고 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마케팅을 짜라는 걸 알려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케줄 잡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제가 초창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스케줄 잡는 게 굉장히 애먹었었어요. 갑자기 제가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랑구에 오전에 스케줄 잡았어요. 그 오후에 스케줄 잡을 정도로 강서구에 잡았어. 이동 시간만 뭐 4시간 5시간이에요. 차 안에서 시간 버리다 끝나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느낀 부분이 서울은 구를 이동하면 안 된다. 그날 스케줄 잡으면 거기 있어야 된다. 구에. 그래서 고객과 조율하는 방법.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고객을 배려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래서 그런 이제 스케줄 잡는 교육도 들어가고, 그리고 당연히 AS 하는 교육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브랜드사마다 고질병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언급은 안 하겠지만, 근데 만약 이걸 모른다 그러면 무조건 물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교육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사용하다 볼트를 마모시켰어. 빼야 되잖아요. 그럼 못 빼면 어떻게 돼요? AS도 불러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빼는 교육,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이게 엄청 많은 게 에어컨 청소 집수리다,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이 업종은 기술 전문직이죠. 또 하나는 서비스직이에요. 또 하나는 AS 직업까지 들어가야 돼요. 세 가지 직업이 접목되어 있는 게 에어컨 청소 집수리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좋은 업체 찾기 전에 이런 업종인 거나를 좀 알고 덤비는 것도 교육 받으려고 마음가짐하는 것도 중요한 거겠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그래도 커리큘럼 상에 3주 정도라고는 제가 대충 네네. 아는데 네. 근데 그 안에 못 빼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엄청 많아요. 만약에 1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한 4명은 못 나가요. 3주 안에 네.
근데 그렇게 해야만 돼요, 이게. 그 사람들이 창업하러 왔는데 그냥 학원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이 에어컨 청소 교육은 교육 학원이 아니에요. 직업 학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따지면. 그러니까 바로 나가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직업 학교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죠,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대표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모르는 부분이 좀 멋있어 보이는데. 근데 저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저는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이게? 아니 무슨 판독기에 이렇게 벌집 구조로 누가 총을 쐈는지. 이것도 교육이라고요?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교육생들의 고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첫날에 오면 공구 테스트를 먼저 하고 공구 교육을 해요. 그래서 계속 뚫어요. 근데 뚫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뚫는 게 아니라 제가 끊어 쓰는 걸 강조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RPM, 똑같은 토크라고 하지만 이제 거기서 힘을 올리지 않고 박는 방법, 그리고 볼트가 마지막까지 들어갔을 때 조절해서 끊는 방법, 이거를 알려드려요. 그래서 보통 빠르면은 오전 한 3시간 정도만 연습하는 경우가 있고 진짜 안 된다 그러면 하루 종일 해요. 다음날 이제 교육생들 오시면 손을 이렇게 떨어요, 다. 먼저 내가 몸소 겪어야 그 다음에 안 해요. 그럼 얘도 공구를 이렇게 쓰죠. 아프면 내가 그렇게 안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익히게 돼요. 좋아요와 구독을 먹고 열심히 크겠습니다. 이거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업에 들어올 때 진짜 이 마음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어떠한 마음으로 업체들을 딱 찾아라. 요것만 한번 또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두 가지로 제가 요약할 수 있어요. 짧은 데를 피해라. 무조건 피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교구 자재가 적은 데를 피해라. 또 하나 있다. 하나를 또 말씀드리면 현장 교육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피해라. 그러면 여기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교육기간 짧은 곳은 피해라. 제가 계속 설명드렸었죠. 이건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교구 자재가 적은 거는 피해라. 왜냐? 에어컨을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하려면 다양한 종류들을 분해 조립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모델은 이렇다, 이 모델은 이렇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분해를 하는 조건이 된다, 이런 식으로 분해하는 조건이 된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걸 보면서 분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대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아예 안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 교육을 위주로 진행하는 데는 피해라가 뭐냐면, 자, 이 홈케어 업계의 특성상 직원을 둔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계속 붙여서 교육을 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이 인건비가 월급제로 나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어떻게 진행이 되냐, 기본급 플러스 인센티브제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더 한 만큼 돈을 그 사람이 더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육을 붙였어. 그러면 이 사람 벽걸이 에어컨은 예를 들어서 1시간에 한다, 원래 기술자가. 근데 교육을 붙이면 1시간에 못 하겠죠. 알려줘야 되니까 한 2시간 넘게 걸리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기술자는 돈을 못 버는 구조예요. 그래서 현장 교육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옆에서 보조 역할밖에 못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분해 다 하고 부품 꺼내주면 세척 역할밖에 안 해요. 그래서 보조 역할로 해서 그냥 이용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배울 수 있는 게 없이 이용만 당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적어도 제대로 된 교육장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가깝다 해서 가까운 곳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유튜브 정보만 흡수하지 마시고 정말 배우고 싶다, 난 이걸로 진짜 성공해서 돈 벌고 싶다 하시면 교육장 찾아가서 내 방에서 상담을 다 받으셔야 돼요. 받고 이 사람이 진짜 잘 가르쳐 줄 사람이냐 아니면 돈을 바라는 사람이냐 몇 번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내 방에서 직접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이 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수명이 줄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듣고 있어요. 화가 많이 늘어나셨다. 요거는 좀 해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화가 좀 많으신 대표님이라는데 왜 화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나. 저 같은 경우는 저랑 파트너십으로 있는 기사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여러 사람들 많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제 클레임들이 걸렸을 경우에 발가락 난다고, 몸에서 신내 난다고. 교육생들한테도 화가 나는 게 있고 또 고객들한테도 화가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클레임건이 들어온다, 그럼 다 통화해봐요. 기사 말 들어보고 고객 말 들어보고, 그래서 중간에서 판단해요. 그래서 고객이 잘못됐다 그러면 고객한테 뭐라 해요. 그분들도 제대로 된 업체를 찾으려고 저를 찾은 거고, 근데 거기서 말도 안 되는 클레임을 거는 것 자체가 블랙컴슈머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이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니까 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교육생들 지켜주기 위해서 또 화도 내시고 교육생들 잘 되라고 좀 이런 부분, 제가 화라고 표현했지만 애정인 것 같긴 해요. 알려주고 싶은 게 참 많죠.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알려주고 싶은 얘기를 요게 몇 편짜리로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마 요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 진짜로 여기서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고정 댓글이나 그 내용에다가 대표님 여기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니까 그 창업 얘기 외에도 좀 듣고 싶은 거 있으면 직접 방문하셔서 대표님하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저 보셔가지고 좀 던지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